그러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다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이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을 하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을 쓰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바닥이 나서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면역력의 저하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에는 크게 세포 면역이 있고 또 체액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체액 면역이나 이런 것들은 감염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고 세포 면역이라는 건 이제 나쁜 세포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건데 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조그마한 암세포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세포 면역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암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자기 반의 면역 반응은 떨어져 있지만 이상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를 내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충분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일단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사하면 나옵니까? 근데 늘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고 일어나서 자기 몸의 상태를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뭐 야행성인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침 6시에서 8시에 제일 높게 나오고요. 점심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기상하게 되는 것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6시, 8시가 돼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내가 혹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가끔 이제 밤을 새게 되는 경우에는 밤새고 있다가 낮에 자고 일어나도 그 피로가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밤을 샘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밤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면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밤새 높게 유지되고 아침까지도 높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나이를 먹으면 이게 저절로 줄어드는 겁니까? 평생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것도 나이가 들면은 10년에 얼마씩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 성장 호르몬도 20대는 피크로 나오다가 10년에 14%씩 이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이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더 빨리 줄어들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입니다. 예? 오늘도 몇 잔을 마셨는데 네. 아니 커피 향 이렇게 탁 마시게 되면은 이게 고혹적이 되면서 왠지 이렇게 긴장도 쫙 풀어지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왜 커피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이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스트레스 신호로 받아들여서 내가 마신 커피가 코티졸 분비에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보지만 이게 또 다시 스트레스 상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더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티졸을 은행에 예금했던 어떤 돈처럼 자꾸 이렇게 빼서 쓰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는 코티졸이 필요할 때는 코티졸을 쓸 수 없게 되니까 그 결과 이제 코티졸이 다 좀 줄어들고 그래서 부신피로증후군이라든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병을 마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안 교수께서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세요? 전 2잔 이상은 마시지 않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그냥 딱딱 교과서 마냥 그러시다. 네, 박사기 원님.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이제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 상태를 파악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커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커피를 먹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로한지 안 한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카페인의 힘으로 오전을 지내버리니까 계속 내 몸에 있는 만성 피로를 그냥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주말에 그냥 완전히 집에서 쓰러져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평일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주말에는 커피를 안 드시니까 그 한꺼번에 그 피로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때 뭐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씩 자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커피 때문에 내 만성 피로 증후군을 모르고 있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커피가 정말로 약이 되는 타이밍이 딱 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 하면 운동하기 직전에 드시는 커피예요. 예, 운동하기 직전에 드시는 블랙커피 한 잔은요. 운동의 우선 지구력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가 커피를 드시면 운동 중에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운동을 해도 뱃살이 더 잘 빠진다라는 거죠. 운동 직전에 커피 한 잔, 블랙커피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그 정도는 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작에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이거 많이 드셨다. 이걸 한 병을 오늘 지금 계속 녹화하면서 다 마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와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큰일 났네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운동하기 전에만 할게요. 네. 예. 우리의 건강, 성격, 기분까지 결정하는 호르몬. 안철호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호르몬은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관리도 그만큼 다양하게 다각도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단순히 뭐 하나 챙겨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호르몬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루 일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호르몬을 위한 24시간 먼저 아침 7시를 확인해 볼까요? 버스 2정거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예.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2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갑니다. 이러한 습관은 근육 호르몬과 뼈 호르몬 관리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참 저거를 딱 처음 봤을 때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실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2정거장 전에 내리십니까? 이제 우리가 버스 2종류장 정도는 한 번 걸을 때 1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해서 이제 허벅지 근육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나쁜 지방으로 알고 있는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거든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어지게 되면 같은 남성 호르몬이라도 더 호르몬이 강화될 수 있고요. 같은 여성 호르몬이라도 더 호르몬의 작용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런 걷기 운동을 통해서 뼈 호르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호르몬을 늘리면 아까 얘기했던 성 호르몬의 균형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따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내려서 1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사실 연속으로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동 중에 틈틈이 10분씩 운동을 하면서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3보 이상 무조건 성차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야, 박사님 원장님, 정말 이게 운동이 되는 겁니까? 참, 안철호 교수님은 참 치밀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래 가장 좋은 운동 습관이 한 번에 운동을 하고 3일 이상 거르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을 가장 권고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단서를 달았던 게 뭐냐면, 하루 30분인데, 이 30분을 연달아 하지 않아도 최소 10분씩만 나눠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해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출근하시는데. 회진도 노셔야 되고 하실 게 많으니까 딱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10분. 그러니까 2정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뭐 5분만 하는 거는 운동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운동에 의한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득이 있잖아요. 뭐 혈압이 낮아진다든지 혈당이 조절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좀 효율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도 아마 시간 대비 최대의 효율을 아마 얻기 위해서 정말 딱 2정거장을 걸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운동을 10분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속보로 해서 이런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실제로 연구해서 이제 그 논문을 낸 건데요. 이런 이제 10주간 빠르게 걷기, 중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혈중 근육 호르몬인 아이리신하고 뼈 호르몬인 오스테오칼신의 농도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10주 정도,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2배 이상 내 호르몬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박사님, 이 걷는 것도요, 참 요즘 TV 보면 많거든요, 종류가. 앞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되게 빠르게 걸으시는 분도 있고, 뒤로 이렇게 해서 걸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확 이렇게. 근데 박사님 어떻게 걸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조금 빠르게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걸으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라고 하면 1분에 80에서 100보 정도 속도로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을 위한 천연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뛰는 게 좋다, 걷는 게 좋다. 이제 빠르게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뛰는 거, 조깅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을 갖다가 포도당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게 빠르게 걷기를 하게 되면은 지방을 갖다 에너지원을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빠르게 걷기 운동이 여러 가지 대세적으로 좋긴 한데 사실 이제 관절이라든지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 상태를 봐서 그 속도나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박상균 원장님. 네. 1분에 80에서 100보면 어느 정도 속도로 걷는 겁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렇게 걷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숨을 좀 헐떡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호흡이 안 되고요. 약간 걸으면서 좀 숨이 헐떡이게 되기 때문에 같이 누군가 걷다라고 하면 뭐 어제 뭘 했고 뭘 먹었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게 됩니다. 저도 박상준 원장님 얘기에 조금 더 예. 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할 때 조금 힘든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문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쉴 정도로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재밌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궁금해. 이런 정도가 될 정도의 운동. 내가 말이야, 얘기해! 이러면 막 그 답답해서. 정도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중저강도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식욕만 올라가죠. 호르몬의 명의. 우리 안철우 교수가 실천하고 있는 호르몬 건강법. 자, 난 12시에는 또 뭘 하시나 볼까요? 예. 예, 난 12시에는